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수리논술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논술 매년 새로운 이슈들이 있는데 근 3년 동안 어떤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게 논술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비교해 보면 훨씬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대학교 단 하나를 빼고는 다 전체적으로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입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수리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혹시 수리논술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왜냐면 수학도 어려운데 수학의 또 어떤 한 갈래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만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수리논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하시지만 언제부터요? 이러면은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계속 설명을 드려도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수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해. 그걸 이제 요리하는 걸로 비교를 해볼게요. 라면 끓이기. 매일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물이 끓기 전부터 라면을 넣는 학생도 있고, 좀 뿜은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서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수학은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식 답이 맞으면 그냥 맞는 거고, 단답 평답이 맞으면 맞는 거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값이 나오면 오케이. 근데 수리논술은 라면을 직접 끓이는 게 아니라 라면 끓이는 레시피를 작성해 볼래? 라면 끓이는 방법을 한번 적어봐, 이거예요. 학생들이 매일 라면을 끓이지만 그 라면 끓이는 방법을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답만 해서 이게 답 맞았어? 틀렸어? 이것만 듣고 싶은데 이 설명이 어떻고 이거는 왜 그렇게 했고 이런 얘기를 받으면 이제 좀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머님들도 미역국을 끓이는 것과 미역국 레시피를 나 혼자 볼 게 아니라 전국에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쓰라고 하면 부담감이 확 느껴지죠. 누군가 지적을 할 것 같은 느낌. 그걸 학생들이 느낍니다. 내 수학 풀이를 뭔가 지적할 것 같아.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그걸 조금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수리논술이 전체적으로 쉬워지고 있으니까 대학을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은 좀 그런가요? 이화여대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왜냐면 수학 기껏 이 정도 난이도 풀면 합격을 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건대랑 이화여대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위권, 상위권에만 아니면 극상위권들만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중위권까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는 제가 계속 몇 년간 가르치면서 최상위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서울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위권 정도로 보면은 수능에서 이과 미적 선택했을 때 3등급이면 72점 보시면 됩니다. 그 점수가 어떻게 완성된 거냐면 객관식 끝에 2개, 14, 15번을 버리고 주관식 끝에 중간에 2개, 21, 22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28, 29, 30 이 3개 버리면 28점 나가면 72점입니다. 근데 이게 수학 3등급을 받는 수학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킬러를 다 뺐기 때문에. 수2에서 미분과 적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에서 미분과 적분 버린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3등급 만드는데 들였던 시간의 10배를 투자한다고 2등급이 되지도 않아요. 어떤 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3등급 받고 말지 뭐.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20번은 푸니까 20번이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문제거든요. 킬러는 안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다들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커트라인이 거의 만점에 육박하기 때문에 내가 삐끗 이렇게 실수하면 그냥 불합격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시험지만 이제 골라가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래도 어려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내가 가서 100점, 90점 이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시험은 아니에요. 한 6, 7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내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잘 보완하면은 그걸 넘기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전형적인 만점에 육박하는 학교들을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은 서울과기대입니다. 어머님 세대나 저희 세대 때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예전에 뭐 산업대 이렇게 불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입결이 국민대보다 높아요. 서울과기대가. 네. 그래서 지금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학교다. 그런데 문제는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 실수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문제도 쉬워. 근데 커트라인도 90점대 육박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좀 이제 질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자기네는 별 상관이 없는데 아마 원서를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계속 스타일을 바꿔요. 자, 뭐 원어민 효과.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대학원을 다닐 때 영어 교육과 뭐 국어 교육과 이런 친구들하고도 같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특수아동에 의해 뭐 이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DHD를 이제 약자로 하지 않고 원래 풀 스펠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영어 교육과 분이 읽으셨는데 딱 듣자마자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학 답안도 사실 이 정도 이제 석사 박사생이나 교수님 정도 되면 딱 이렇게 보자마자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이 친구의 실력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험지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 전공을 한 학생, 전공을 한 사람한테 좀 배워나가고 첨삭을 자꾸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써라.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런 것들이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어떤 톤 앤 매너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써도 돼. 근데 주로 이렇게 쓴다. 뒤에 해설들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센, 자이스토리, 뭐 마더텅 뒤에 보면 해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지 분량보다 답안지 분량이 더 길어요, 사실. 근데 그 많은 답안지도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을 쓰면은 결국에는 다 비슷해집니다. 전공자들이 쓰면은. 왜냐하면 필요한 말과 필요 없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들은 거의 다 그냥 다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수리 논술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설지,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해설지랑 또 답안이 다릅니다. 근데 아마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명을 잘하면 아마 해설지 작성은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수리 논술에서 답과 가장 유사한 답안지, 답안을 도출하는 능력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올해 6월 평가원 9번 문제인데요. 지난번 설명회 때는 학생분도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했더니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등급 학생들까지는 1번부터 13번까지 맞춰야 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틀린 게 없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정도 번호니까, 그리고 한 자릿수 번호대죠. 다 맞춥니다. 한 30초. 네. 평균 한 30초면은 이거 풀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EBS에 올라가 있는 해설이에요, 이게. 이 문제 못 푸는 학생 이거 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수리논술은 이거. 근데 이렇게 쓰면 만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까 요리책 말씀을 드렸는데 요리책이 다 엄격하고 완벽하게 쓰진 않잖아요. 요즘 재밌게도 쓰고 뭐 만화도 넣고 그림도 넣고 영상도 넣고 그죠? 자, 학생이 이렇게 풀기 때문에 30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여학생 정도 돼야 요거라도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한 30% 정도 감점이 있을 거예요. 수리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식이 도출이 되거나 결과값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도출했는지, 왜 그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식 수립의 근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수리 논술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G1은 4, 왜 G1은 4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무슨 이유로 G1은 4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G1은 4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G'1이 9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이 빠진 겁니다, 여기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70%는 그러니까 점수를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냈을 때 설명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제가 봐선 60% 이상 점수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이 중요한 거예요, 수학은. 설명을 잘하면 방금 이제 감점된 부분 40%, 30%, 20% 이것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별로 긴장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학이 거의 1, 2등급이다 그러면은 조금 낮은 학교, 아까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1등급이다 그럼 건동 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수학이 1등급 정도 나오면. 근데 마음은 이제 서성한 이상 가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1등급이면 서성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합격은 어려워요. 어쨌든 한 단계를 낮추면 그냥 안 배운 상태에서도 60점을 우선 깔고 가니까 이거 서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수리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연습용이에요. 실전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우선 부담스럽고 또 하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몇 초요? 제가 봐서 15초면 되는데 이거는 5분 걸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논술 배우러 오면은 대부분 이제 국어책처럼 쭉 이렇게 그냥 다 채워요. 이렇게 풀던 학생들이 갑자기 뭐 얘처럼 계속 이렇게 줄바꿈도 없이 수학을 무슨 국어책처럼 막 쓰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논술이 그건 거죠. 뭔가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독보적인 답안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를 새로 배우려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야, 너 논술 좀 해. 근데 알긴 아는데 이렇게 부담이 있으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 마음과 달리. 이 친구들도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쓰려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거 조금 10몇 년 해왔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이거 새로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제가 수학교육과도 나오고 교육학 박사과정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좀 공감하려고 합니다. 튀긴 하지만 그래도 공감하려고 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게 저만의 독보적인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자, 다음 과정에서 보면은 점수 70점 정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설명이에요. 요 내용, G1은 4가 나오는 게 이런 수학 개념과 이런 근거로 G4를 뽑아낼 수 있고 G'9는 이 개념이거든요. 미분계수의 개념, 정의. 네. 미분계수 가져다가
G'1이 9가 된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만 놓고 보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야, G1이 4인 거를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해야 돼? 너무 FM 아니야? 좀 이런 거예요.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듯 이거 꼭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이거 빼면 안 될까? 이게 내고를 계속 하는 거죠. 야, 이거 빼면은 감점이야? 빼면? 절대 빼면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덜어버리면 이렇게 한 줄로 여기 한 줄로 줄여버렸습니다. 한 줄로. 여기. 그래서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쓰던 친구들이 이렇게 패치 몇 개 붙여서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랑 유사하게 풀어나가라. 왜냐면 이거 새로 하려면 제가 봐서 6개월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이 와서 힘을 빡 주고 막 논술 막 이러면서 자기 수학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해요. 수학 글쓰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실력 발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학생들은 수능 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대박 한번 쳐보면 좋겠다.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찍은 거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실력 이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실력도 발휘 못하는 이렇게 쓰는 학생이 언감생심 이렇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른다든지 계산 실수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일어나기 훨씬 더 힘들죠. 자기 앞마당 자기가 하던 대로 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저는 이러면 언제 지실력 발휘하냐. 익숙해지는 데까지도 6개월 걸리는데 6개월에서 계속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6개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봐서 가장 실전적인 풀이다. 깎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얄밉지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간결하게 쓰는 게 좋아. 간결하게. 그러면 학생들은 간결하게. 난 간결하게 못 쓰는데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자, 간결하게 이렇게 완성형으로 쓰면 제일 좋은데 간결하게 못 쓰면 그냥 이렇게 다 써. 이렇게 쓰면서 써다 보면 간결해지는 거야, 우선은. 절대 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생님처럼 저렇게 간결하게 못 쓰겠어. 당연히 못 쓰죠, 처음에.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줍니다. 시기 바뀌어. 시기 전환이 일어나면 왜 새로운 시기 나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 돼. 그게 바로 개념이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수학 실력이 늘어요. 왜죠? 다 이유가 뭐냐면 수학 개념에 의한 이 식을 도출한 근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거. 그러니까 사칙연산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교수님들이. 미분, 우와, 적분 하는 거 같고 우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수준이에요. 교수님들이 미분, 적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미분이든 적분이든 어떤 식을 도출하는 내용을 내가 출제를 했는데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요거랑 요거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을 도출하면 됩니다. 요거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반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나서 수리 논술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다들 해요. 수학 실력에, 자기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됐다. 왜 그러냐면 킬러를 뚫고 들어가는 데는 문제 조건 중에 답으로 도출하지 못하는 식이 하나나 두 개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수학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식이 도출이 되면 방정식 풀이가 됩니다. 방정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부터 배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게 다 통틀어서 30문제 놓고 봤을 때 60% 이상이 다 방정식이에요. 그걸 미분을 씌워놓든 적분을 씌워놓든 극한으로 놓든 극한, 연속, 개념을 넣어다가 결국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 도출해서 푸는 이렇게 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저 수학 개념이 좀 약해요. 90점대인데 개념이 약하대요. 근데
한 3등급 대 학생들한테 야, 개념 공부해야 돼. 저 다 알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저 다 진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학을 연결기 전까지는 한번 보고 봤으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봤어. 나 이거 본 거야. 근데 이제 최상위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직 외우질 못했다. 아직 능숙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얼마나 압박감이 있습니까? 식이 바뀌면 근거를 자꾸 써야 돼. 식이 바뀌면 근거를 써야 돼. 자꾸 이렇게 쓰고 요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논술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수능 풀 때는 최대한 빨리 풀고 그러면 번뜩번뜩 생각이 들어. 아, 논술에서는 요거 이유 좀 설명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빨리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이제 계속 연습할 때마다 아, 논술에서는 요런 조건들을 근거를 달아주면 되겠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수학 공부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으로 어머님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 내용이 원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와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다. 여러분 그 논술 자료집 받으셨죠? 그죠? 네. 그게 대학교에서 올라오는 모집 요강이나 그 대학교 논술 자료집? 이름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논술에 대한 책자도 나오고 전체 입학 전형 그리고 수시 전형 이런 데서 자료를 다 뽑아서 그 틀로 맞춰서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근데 100%로 믿지 마시고 이제 6개 학교를 추렸으면은 모집 요강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다운받아서 교차 검증해서 이게 만약에 틀렸으면은 저희가 책임지지는 않을 거죠. 여러 번 교차 검증을 하고 매년 바뀌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검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그 책자가 있으면 논술 6장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자가 이제 만능 이 모든 대학을 탁 골라줄 수 있는 그런 거냐. 앞쪽에 보시면 또 정리도 해놨어요. 수능 최저 순으로 아니면 선택 과목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놨는데요. 제가 봐선 이런 것 같아요. 최저가 사이트. 그냥 소팅이 돼 있고 정렬이 돼 있고 잘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봐선 데이터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정보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는데 노트북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냥 노트북하고 한 번도 이제 접점이 없다가 갑자기 사셔야 되는 이제 자식이 이제 대학 가면 노트북 하나 사주잖아요. 보통 사러 가면 이렇게 고르실 거냐는 얘기예요. 삼성이나 LG 이렇게 하고 가벼운 노트북 이렇게 하고 가격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상위권 5개 중에 적절한 걸로 고르면 될까요? 용도도 있고 그죠? 가볍고 삼성, LG 이러면 뭐 좋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조카가 컴퓨터를 또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해서 조카한테 최저가 사이트에서 이 3번째 거 이거 좋은 거냐 하고 그거 사면 안 된다. 그게 가볍고 그렇긴 한데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발열 처리가 안 좋아서 이제 도서관에서 쓸 수가 없다. 이게 펜이 왱 돌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거기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드러나 있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리뷰를 봐도 이제 돈 받고 써주는 리뷰들도 있고 실제 사용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건동홍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대, 건대, 동국대, 홍대 지금은 전부 다 이하 모가 됐습니다. 이 4개 학교 중에 제일 문제가 쉬운 학교가 어딜까요? 동국대요.
동국대가 제일 어려워요, 이 네 개 중에. 그러니까 학교 네임밸류 순과 시험 난이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경희대 건동홍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두 개 그룹을 더 말씀드릴게요. 숭실대 세종대, 그 다음에 단국이나 아주대. 이렇게 건동홍, 숭실 세종, 단국이나 아주. 좀 이렇게 보죠, 등급을. 근데 시험 난이도는 단국이나 아주가 제일 어려워요. 이상하죠? 숭실 세종이 경희대 건동홍보다 어려워요. 좀 이상하죠? 이유는 경희대 건동홍은 확통기하 전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걸로 난이도 조절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미적을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교의 위상을 보여주마 하고서 수학 이 정도 풀어야 들어오지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학 문제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지원 안 해요. 야, 우리 쉬워. 그냥 가볍게 쳐봐. 우리 학교도 올 수 있어. 미끼 상품이 있어야 되죠. 미적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킬러 안 나와요. 근데 숭실 세종은 어떻다? 이하보. 이제 세종대가 2년 전에 이합 6이었어요. 다시 이하보로 올렸고 올해 숭실대가 이합 6으로 낮췄어요. 계속 이런 게 뭡니까? 구애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학교 좀 써봐. 이렇게. 야, 최저도 낮아졌잖아. 써봐. 여기 말씀 안 되는데 숭실대가 작년에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문제가 쉬우면 또 후배들이 보고서 이 학교 쉽네 하고 또 지원을 막 합니다. 숭실 세종은 확통기하를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미적분 난이도가 무조건 건동홍 경희대 여기보다 높아요. 단국이나 아주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거의 킬러급 킬러가 나옵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고, 야, 그러면 아까 건동홍, 경희대 건동홍에서 왜 동국대가 어려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걔네들은 이하부의 전과목을 보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건국대는 확통기하를 잘 안 내요. 지들 막 스타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다가 냈다가 안 냈다가 막 이러고. 동국대는 가장 큰 이유는 약대가 같은 시험을 봅니다, 그냥. 약대에 좀 맞춰 놓은 거예요, 시험을. 그렇죠? 보통은 약대, 메디컬이 있으면 시험을 분리합니다. 오전, 오후 아니면 저녁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야, 니네 따로 쳐. 그래서 제일 인기 학과, 그 학과를 이제 메디컬하고 붙여서 그냥 야, 니네 같이 치고 중간 정도 같이 치고 제일 낮은 학과 니네끼리 같이 쳐. 이렇게 해서 서성한 정도 되면 이제 보통 3번 시험을 칩니다. 이렇게 중앙대도 3번 치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그래서 시험 난이도랑 이 수능 최저랑 관계가 없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또 찾아보면 알아. 야, 경희대 10대. 야, 너 수학 잘못하니까 경희대 넣어. 이러면 될까요, 근데? 또 아니죠.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동국대를 넣어야 될 상황도 있고 수학을 잘하지만 경희대, 동국대 어디를 넣을지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이렇게 넣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희대랑 동국대랑 같은 날이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90% 이상 다 경희대를 쓰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둘이 조건이 똑같아 보이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동국대를 쓰라고 합니다. 왜? 네가 경희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 매력은 다 똑같아. 다 원해,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 동국대 쓰자. 다 똑같아. 이게 끌리는데, 거기. 그러니까 동국대를 쓰는 거야. 그지? 그리고 경희대는 조금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있는 게 탐구의 평균을 냅니다. 이하보에서. 그 얘기는 탐구 쓰지 마, 이 얘기예요. 그냥. 둘 다 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잘하는 게 불가능한데 둘 다 잘한다? 불가능합니다. 네, 탐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국영수로 맞춰라. 왜냐하면 탐구 평균을 하는 건 메디컬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성대까지 평균을 냈고 나머지는 평균이란 걸 안 씁니다. 메디컬도 평균하고 뒤에 절사를 해줘요. 1.5면 1, 그냥 2.5면 2 이렇게 해서 소수점 절사를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2하고 3 뜨면 3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학생의 실력, 스타일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고르는 건 위험하다.
뒷장에 이게 홍익대 거를 제가 갖다 놨는데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된다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 논술 자료집에 있어요. 논술 자료집에 홍익대 있는데요. 홍익대가 작년까지는 3합 8이었습니다. 3합 8. 3합 8이면 어떤 느낌이세요? 조금 할만한가요? 아니면 꽤 너무 어려운가요? 할만한 것 같죠? 근데 교과형 수시나 지방 학생들, 농어촌 이런 학생들 처음에 3합 7 못 맞춰, 3합 8 못 맞춰, 3합 9까지 내려갔어요. 3합 8 못 맞춰요. 진짜 어렵습니다. 3합 8이. 뭐 2, 3, 3인데 그거 못 맞춰? 제가 지금 몇 년간 보고 있는 건 탐구로 맞추는 학생이 없습니다. 탐구 빼고 국영수로 맞춘다 이러니까 너무 힘들죠. 아무튼 이하부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하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 이하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홍대를 쓰는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홍대는 어떤 학생들이 쓰나? 이제 학교 라인을 뭐 건동, 홍숙, 국숭세단, 광명상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건동, 홍숙, 국숭세단, 아주이나 광명상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건동, 홍숙, 정시 성적이 그러니까 현역들은 조금 잘 모르고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모의고사나 현재 받고 있는 성적이 수능으로 어떻게 보정이 될지 좀 감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건동, 홍 정도 간다. 올 2입니다. 올 2. 수능 성적이. 좀 세죠. 올 2. 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건동, 홍을 갈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홍익대를 쓸까요? 안 써요. 왜냐면 조금 잘하면 중앙대나 뭐 이런 데도 막 휙휙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해서 끌려가면 이거 되게 서성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올 2 정도 하면 서성한도 뜹니다. 뜨는 학과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건동홍이라는 거지. 그리고 표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국어랑 수학을 거의 만점으로 찍어버리면 점수가 또 뚫고 갑니다. 130점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국숭세단이 홍대를 쓸까요?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자기 서성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씁니다. 안 써요, 진짜. 왜냐면 자기가 잘 봤던 걸로 조합을 해요. 이번 모의고사 말고 3월 모의고사랑 5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조합을 해요. 제일 잘 봤던 걸로. 그리고 호모식 채점해요. 아, 이거 실수야. 해서 맞았었다고 생각을 하자. 등급 올려. 그래서 막 2등급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국숭세단인데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씁니다. 왜냐면 건국대랑 경희대랑 동국대를 쓰면 수능 이후인데 뭐하러 전기에 써서 잘못하면 끌려갈지 말지 이거를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한 장인데. 건동홍. 그러니까 안 써요. 그 다음이 쓴다. 광명상가 이렇게. 이러니까 되게 해볼 만한 거예요. 전기니까 경쟁률이 낮죠 지금. 왜? 우물쭈물 안 쓴단 말이죠. 근데 경희대, 건국대는 어디까지도 쓰냐? 서성한 라인도 써요. 혹시 떨어질까 봐. 아시겠죠? 밑으로도 쓰고 이렇게 써. 근데 홍익대는 밑으로는 절대 안 쓰고 바로 위로도 안 쓴다. 네. 2합으로 낮춰졌다. 물론 굉장히 큽니다. 2합 3합 8이었으면 제가 봐서 10%대 맞췄을 거예요. 논술 90, 교과 10 이런 거 7대 3이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계산해 보시면 되고 계산 못하시면 담임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좀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여긴 게다가 전 과목을 그냥 다 때려박아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야 상위 과목 해 이런 보정치가 또 생겨요. 올라가요 쭉쭉 이렇게. 잘한 과목도 고르다 보면 올라갑니다. 5과목만 하고 학기 중에 제일 잘한 거 12과목 골라라 그러면 우리 학생이 반짝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 많이 가져다가 넣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논술 합격하는 학생 내신 평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있는 학생들하고 내신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4.5면 내가 6등급이라고 해도 뭐 마이너스 10점 차이입니다. 그냥 이게 10점이면 큰데 1000점에 10점이라서 1점이에요. 1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일 큰 게 뭐냐면 요즘 학폭 그리고 무단결석, 특히 동국대 그리고 중앙대 이런 데는 무단결석 감점 들어갑니다. 출결 10%가 있어요. 따져보셔야 됩니다. 몰랐어요. 그게 제일 많아요. 몰랐어요. 너 왜 이렇게 막 무단으로 갔니? 몰랐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빠져야 된다. 그러면 인정결을 하셔야죠. 안 되면 안 빠져야 돼요. 이게 어느 학교를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대나 동국대 안 쓰는 애들, 무단결 있는 애들 안 써요. 이렇게. 점수가 5일 이상 되면은 꽤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그 내신도 6등급 안쪽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조금 한 6, 7 사이에요. 그러면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거 자지 말고 이렇게 하면 기둥 세우기라고 하는데 기둥 세우지 말고 시험 때 완주만 하더라도 4등급이 나와요. 왜냐면 이미 던진 학생들이 3분의 1, 반 막 이렇게 돼갑니다. 반. 3학년 반 분위기가 좀 그래요.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죠. 아무튼 대부분 막 다 던집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많은 학생들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잠 안 자고 그냥 풀 수 있는 것들 풀어내면 유지된다. 조금 올라간다. 여기 뭘 보셔야 되냐면 이런 모집 인원 많은 거, 그래도 많은 게 적은 것보단 유리합니다. 근데 큰 상관은 없다, 사실. 어느 학과에 얼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일까가 중요한 건데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학과별로 경쟁률의 비율이 사실 경쟁률이 비슷하다는 게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많이 뽑는 학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조금 뽑는 학과에 조금 덜 가기 때문에 크게 볼 거는 없다. 근데 학과별 여기 보면 추가 합격률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고려하면 70명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32%, 16명 정도 플러스 되면 69등, 70등까지 합격을 한 겁니다, 이게.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거랑 같은 효과죠. 추합이라는 얘기가 합격했는데 딴 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폭이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자율전공이 가장 많은 인원, 그러니까 꼴찌로 들어가는 학생의 번호가 제일 크다. 그리고 수학교육과 수학 들어간 건 쓰시면 안 됩니다. 수리 논술은 제가 수학과를 나왔지만 수학과 그렇게 가고 싶니? 안 돼. 물리학과 가서 복수 전공하면 안 되겠니? 네. 진짜 그래요. 자율전공으로 갈까? 그리고 왜냐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 잘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수학과를 붙은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되면은 이제 원서 넣고 여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남학생들 많이 할 것 같죠? 여학생들 많이 들어옵니다. 꽝으로 보면 수학과를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다. 왜 그랬니? 너 수학과만 아니면 그냥 바로 합격할 것 같은데 되게 잘한다.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렇게까지 수학과를 가고 싶진 않았는데 수학이 그냥 좋으니까 자기 화학 잘하고 화학과 쓰듯이 뭐 수학과가 나쁘지 않을, 막 수학으로 뭐 꿈을 펼치고 그럴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9월 전에 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는 수학 선생님 하려면 사범대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다 막혔습니다. 교직 이제 안 줘요. 교육대학원 가서 따는 것도 이제 막힙니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사범대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리논술 하러 온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주대 갈까? 제주대 수학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교원 자격증 따고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그 이제 경쟁률이 많이 낮아요. 2대1 뭐 이 정도까지도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수도권에 사범대를 다니고 싶은 거니 그러면 대부분 수도권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꼭 선생님을 하겠다. 다른 방법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수학과는 조금 달라요.
복수 전공이라는 방법도 있고 자율 전공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수학과를 한 방에 꼭 들어가야 되냐 하는 거죠. 네. 그럼 인기가 좀 낮은 학과, 물리학과. 네. 물리학과 갈래? 아, 죽어도 싫어요. 이런 반응 나오면. 야, 너 학과 뭐 어디 있을래? 좀 별 상관없는데. 자, 물리학과 그럼 갑자기 선생님이 왜 이러세요? 네. 지금 반응 보셨죠? 그러니까 물리학과를 쓰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 싫어하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반목합니다. 너 나갈 거지? 뭐 이렇게 합격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합격 때문에 왔지.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극소수의 정말 물리를 하려고 온 학생들이 아니라 물리학과가 경쟁률이 낮고 들어가기가 쉽다더라 해서 들어가는 학생이 50%가 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거. 경쟁률이 꼴찌였던 학과. 커트라인이 가장 낮았던 학과. 거기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다. 올해 다 글로 몰립니다. 그래서 꼴찌에서 1, 2등은 보내주고 3등. 그래서 늘 평이한 곳이 기계공학과. 이렇게 항상 저공 비행을 해요. 나 기계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기계공학과나 건축, 건설 이런데 환경, 물리가 짱입니다. 어쨌든 이런 학과들은 이제 경쟁률 하단에서 항상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쓰시고 전년도에 신소재 꼴찌에서 신소재 이런 데 쓰면 진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서를 넣다 보면은 마지막 1시간 이내에서 한 2-3시간 정도 경쟁률을 못 보는 시간이 생겨요. 기다렸다 넣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논술은 이따 다른 학생 예도 보여드릴 텐데 그냥 뜨자마자 월, 화, 수, 목 이렇게 접수를 받는 월요일날 그냥 바로 누르고 화요일, 화, 수, 목, 금이 화요일날 들어가자마자 그냥 누르세요. 경쟁률 많으면 안 쓸 건가?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경쟁률 높아서 다른 학교 점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서라. 그러면 더 후회한다.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가자. 100대 1이면 뭐 어떠니? 정말 그게 이제 국민대 인문계열은 다 100대 1이 넘었어요. 100대 1이 넘는 수리논술은 서성한은 계속 100대 1 좀 넘어가고 있고요. 3합 7, 3합 6 이 정도 되는데 최저 충족을 한 60% 가까이 합니다. 꽤 높게 해요. 아까 3합 7 어렵다면서 이 친구들은 근데 수능 평균 1.5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3합 7이 일생을 통틀어 한 번도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정시로 거기가 돼서 그냥 위에서부터 쭉 쓰다 보니 서성한이 들어간 거지 연고가 이미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하는 정도 그룹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을 잘해서 수능 최저 잘 맞추는데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 어딜 써야 되냐? 작년도 같은 홍익대가 이제 이하부가 됐으니까 이거 빼고 고려대, 중앙대, 성대 그 학교의 네임 밸류에 비해 조금 최저가 높은 곳 이런 데 곳을 써서 수학 실력이 좋은데 최저 못 맞춰서 실력자들 떨궈내고 뭔가 난세의 영웅이 되겠다 그런 거죠. 고려대가 뭐가 낫냐? 근데 사합할 30% 이하입니다. 충족률이. 홍대는 한 번도 수능 최저 충족률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대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한테는 다른 무제 이 친구가 가진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학과를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뭐죠? 수학만 잘하고 딴 과목은 못하는 학생. 그럼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몇 개 쓰고 수능 최저가 있다면 조금 느슨한 곳, 타이트하지 않은 곳. 그리고 친구는 뭐 논술을 오래 다닌 학생. 수학도 잘 못하고 최저도 잘 못해요. 근데 오래 다녔어요. 그럼 이 친구들 뭐 학교가 전부 다 이제 수리 논술은 학교마다 이제 교수님마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제가 나눠보면 논술, 전통 논술을 추구하는 것과 수능 친화적인 문제를 내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논술 이렇게 오래 한 학생들은 수능 친화적인 것 다 배제하고 논술 문제, 전통 논술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수학 실력이 괜찮은 학생이 뒤늦게 시작해서 논술 유형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통달하지 못했을 때 경쟁력을 살려서 합격을 한다. 네. 학교마다 어디는 전통, 어디는 수능 이렇게 가요. 아까 세종대 계속 어려진다고 했죠. 여기가 수능 친화적이에요. 그 뭐 좀 쉬운 학교로는 항공대, 과기대 이렇게 있으면 과기대는 전통 논술입니다. 항공대는 약간 수능 친화적인 게 강해요. 시간 대비 문제수가 많고 서술을 조금 대충 해도 엄밀하게 하지 않아도 큰 감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능처럼 푸는 학생이 답을 잘 내면은 점수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시험. 그런 시험들. 그러니까 반대로도 있겠죠? 논술 공부 안 했어. 근데 불행하게도 논술 공부 안 한 학생은 저랑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 쓴 곳 중에 수능 친화적인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24명 논술 합격을 했고 또 약술은 35명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방. 든든한 마지막 방어선. 다 떨어져도 여기 붙는다. 이거부터 설정을 하면 고려대 질러도 됩니다. 네. 지르려면 가장 높은 데 질러야죠. 네.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네. 뭐 하방. 다 떨어져도 난 여기 붙어. 그래서 6장 광탈.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뒤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수능 점수가 하방인 학생이 있어요. 그냥 수능 점수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으로 논술을 하는 학생도 있고 수능이 잘 나오는데 수학을 좀 또 특히 잘해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하겠다. 연고대 갈 거 메디컬을 뚫겠다.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게 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2장, 상향 2장 이게 가장 이제 평범한 상황이고 이 하방이 단단한 학생 중에 4개를 다 상향으로 지르는 학생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 합격하는데 뭐 자기 마음인 거죠. 뭐 난 중간은 없어. 지를 거면 확실히 확률이 좀 다르겠죠. 적정이 조금 더 붙을 확률이 높고 상향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크겠다. 네. 그래서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3명 올해 합격자들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개인정보들도 좀 들어가 있고 조금만 수소문해 보면은 위치 추적이 돼서 네, 제가 거의 안 넣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랑 홍익대에 합격한 야탑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하방을 맨 밑에 빨간색으로 보면은 이 친구가 222, 33 이 정도 돼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점수가. 육모랑 구모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럼 2.4 평균 냈을 때 그 정도 되죠. 2.4면 그래도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망하지만 않고 이렇게만 나와주면 건동홍 낮은 학과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뭐 이렇게 아니면 정시 3단 가면은 인문 쪽으로 교체할까? 이렇게 일산 캠퍼스가 조금 경쟁률이 낮은데 동국대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조금 잘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분당권에서는 하방을 저는 주로 가천대 잡거든요. 논술하는 학생들. 그래서 명문대만까지도 가천대를 꽤 써요. 다 떨어지면 그래도 가천대는 붙여놓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수능이 올 3은 언제나 가볍게 넘겨야 돼요. 3을 올 3, 평균적으로 333333 이걸 평균. 가천대 정시가 그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가천대 넣어야 돼요. 한 번도 거의 터치한 적은 없다. 가천대 안 써도 되죠. 뭐 미끄러져도 가천대는 가겠지 뭐. 그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천대를 안 쓴 겁니다. 너는 하방이 정시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홍대, 고려대, 건대 뭐뭐뭐 시립대가 없어요. 근데 안 썼는데 합격할 수는 없겠죠. 이 친구가 고려대 마지막 날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었어요. 6시에 마감이 된 거예요.
밤 늦게까지 마감되는 곳도 있고 9시, 10시까지 닫는 곳도 있지만 6시에 팍 닫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발 넣으세요. 월, 화, 수 오픈하자마자 논술은. 그 경쟁률 봐야 되는 데는 나중에 정시도 또 이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봐야 되는 교과입니다. 교과. 교과는 이미 넣기 전에 90% 이상 합격이 정해져 있고 이제 어느 학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늘려놓은 학과 갑자기 경쟁률이 삐 이렇게 너무 올라가 그러면은 숨고르기를 잠깐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럼 그 다음 학과로 좀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90% 정도는 합불이 거의 결정이 돼 있어서. 논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넣으세요. 고려대를 놓쳤다니까요. 그래도 써봐야 합격할 가능성이 생기지. 원서도 안 넣었는데 합격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4합파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하늘이 도운 거 아닌가. 고려대를 빼고 시립대 졌는데 시립대 합격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네. 그래서 어쨌든 수능을 괜찮게 보면 6장을 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학생은 여기 명문대 반이었고요. 앞에 있는 학생은 이제 최상위 반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이 그래도 3.5 안쪽이에요. 3점에 가까운. 평균 3.5. 담임 선생님이 세종대 교과로 건축 넣어보자. 막 울었대요. 엄마한테 막. 안 쓰고 싶다. 자기는 건축과 싫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마음으로 항상 고민을 며칠 하다가 저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6장 이대로 하실 겁니까? 이랬더니 건축학과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집에 난리가 났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꼭 건축학과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낮으니까 그런 거지. 그 근방에 2-3개 학과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덜 싫은 곳으로 지원하시면 되니까 다시 담임선생님께 이렇게 문자를 공손하게 잘 보내주시면 애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건축학과는 너무 싫어하는데 다른 학과를 추천해 주실 때 없겠냐, 편하실 때 연락 달라 이렇게 문자 보내놓으면 연락 오실 거다. 그래서 이제 해주신 데가 환경생명. 이 친구가 생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생명 했더니 눈물이 그래도 한쪽은 그쳤어요. 근데 아직 한쪽이 들그치고 세종대가 싫다. 이번엔 그러니까 이게 줏대가 없는 거죠. 자기는 그 학과가 싫대. 왜 학과 바꿔줬더니 학교도 싫다 갑자기. 남학생 아니랄까 봐 자꾸 등치는 진짜 산만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논술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 너 논술로 증명해라. 그 대신 이거는 세종대를 쓰자. 그래서 여기 증명해서 여기를 등록 안 하고 여기 가면 되잖아. 이제 논리에서 막히니까 눈물이 이제 막혀서. 그래서 여기 하나 양보를 해주고. 이 친구는 하방이 교과예요. 교과는 거의 90% 합격이 되기 때문에 다 떨어지면 여기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보면 또 홀가분하게 시험을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 홍대 두 군데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가 건대를 합격했다 문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 훌륭하다. 그래서 한참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더 합격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또 해봤죠. 야, 너 합격 더 한 데 없냐? 저 홍대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했어? 동국대까지 합격하면 셋 다 알려드리려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식은 아니라 아무튼 이 친구도 기억에 남는 게 스스로 증명을 했으니까 세종대 갈 확률이 가장 높았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4, 2, 3, 2, 4 이 친구가 이제 생명이 계속 그래도 1,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월, 5월 이때부터 1, 2를 찍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시작해서 저 1등급, 2등급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엔 겨울 지나서 봄 되잖아요. 벌써 1등급, 2등급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 뚫으려면 누군가 하나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탐구는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자, 이 친구는 수학만 잘하고 최저도 못 맞추는, 그래도 수학을 조금 하는, 수학까지 못했었으면 인하대나 이런 데 못 쓰죠. 단국대나. 그래도 수학이 좀 어렵게 나니까 최저를 못 맞춰요.
수학은 그래도 보통 뭐 2도 뜨고 막 그럴 겁니다. 수학 좀 한다 그러면. 근데 수능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1을 이제 3모 이럴 때 1등급 뜨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3등급 안쪽엔 들어가겠네. 3모에 1을 받았다고 얘 1등급 받을 수 이런 생각하는 입시반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1등급을 예상한다 그러면 3모에 만점 나오면 1등급은 맞겠네? 이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3모 만점이, 수학 만점이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9모에 2합 6 맞췄어요. 근데 세종됐으면 안 되죠. 세종된 2합 5인데 또 이제 호머식 제가 수학을 한 번 더 3등급 만들어 막 친구들 다들 자기 서사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응? 그래서 최종, 세종, 항공, 인하, 단국, 과기, 외대 글로벌. 그래서 뭐 미천이 없다, 수학밖에 미천이 없다 그러면 외대 글로벌을 비롯해서 약술 논술로 2개를 깔아줍니다. 근데 그래도 뭐 수학을 본인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국어를 너무 못해서 국어 시험을 보는 가천대나 다른 약술을 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외대 글로벌 아니면 바로 한국공학대 수학만 보는 학교들로 또 골라야 돼서 이것도 안 쓰려고 했죠. 학생들 막 이거 명문대반에서 약술대학 쓰자고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요, 저한테. 저보고 어떻게 저런 대학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래서 내가 너 이 대학 가래?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기라도 붙여놨으면 네가 등록하고 말고는 나중에 네가 생각할 거 아니야. 제 소중한 6장 중에 2장이나 저기다 쓰라고요? 막 화를 많이 내는데 최상위권 반 있잖아요. 거기서는 수능 끝나고 실제 6장 중에 2장 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수능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험 한두 개 말고는 내정을 다시 좀 지릅니다. 메디컬도 쓰고 안 됐네 뭐 이렇게 그냥. 근데 중하위권은 이게 한 장 한 장이 너무 소중해서 눈을 막 흘기고 막 그래요. 아빠가 이 대학 갈 거면 대학 다니지 말래요. 진짜 들었으면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국어 미끄러지고 그냥 바로 광탈해서 재수로 갔어요. 그게 나은 걸까요? 저는 그래도 붙여놓고. 왜냐면 인정하기 싫지만 내 위치가 여긴 거예요. 지금은. 올해는. 이게 3학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역은 그냥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요. 그 해 뭔가 수학 이것도 너무 힘들고 수리논술하는 학생들 너무 대견합니다. 확통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고 같은 등급 맞으려면 5배 갖고도 안 돼요. 뒤에 28, 29, 30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 3등급 이하는 사실 패션 이과예요. 28, 29, 30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미적분에 미분과 적분을 안 하는 친구들이죠. 쉬운 것만 하고. 근데 지금 제도가 그렇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쳤고 인하대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잘했죠. 외대 글로벌을 어쨌든 선생님 말을 이분도 제가 사실 학생도 그랬지만 어머님 1시간 넘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수리논술로 갔던 친척이 있으니까 또 들은 바가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 어머님 말씀대로 하시고 저는 그럼 할 수 없이 외대 글로벌 하나는 넣어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했다. 네. 수능 보고 나면 그 학생들 다 태세전환 해와요. 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진학사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 9월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오르는 학생은 30%가 안 돼요. 20몇 %%가 유지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는 40%, 나머지는 하락 이렇게입니다. 그럼 거의 70%가 유지 또는 하락인 거예요. 그죠? 그 올라가는 20%대 학생들은 1, 2등급 학생들이에요. 평균 등급이 1, 2등급 학생들인 곳이 대부분 거기서 일어납니다. 등급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그래서 제 반에 최상위, 명문대, 인서울, 약술 이렇게 있으면 인서울반과 약술반 학생들, 그럼 제가 맨날 저렇게 싸운다고 했잖아요. 저렇게 막 싸우고 야 2개는 써야지 막 이렇게 해서 설득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야, 네가 수능을 너 수능 안 놓고 간다며. 저 막 수능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가도 되니까 저기는 그러면 시험을 안 치면 되지. 근데 혹시나 시험을 잘 못 쳤을 때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수능 끝나고 나서 저 6장 중에 정시 성적이 잘 나와서 시험을 안 보러 가는 일이 인서울하고 약술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네. 올해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미적분의 밑에가 없잖아요. 지금 다 확통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그 과학도 없죠. 뭐 어차피 다 사회를 할 테고.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확통 선택으로 인해서 수리논술 인원 자체는 줄었을 거다. 경쟁률이 조금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확통 선택을 한 사람 중에 지원하는 학생도 있는데 걔네들은 다 허수다. 네. 뭐 미적분 하다가 돌아서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수리논술은 지원을 했다. 그 선택 과목 미적분에 미분과 적분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 논술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통 선택인데 성균관대 저는 만점을 맞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조카나 이런 친구들한테. 범위가 같다고, 범위가 배운 범위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적분 선택자들 중에 최상위권은 그냥 하루에 최소 2시간, 3시간은 계속 킬러를 풀고 있어요. 계속. 가장 어려운 미분과 적분을 매일 계속 당금질을 한 친구들하고 겨뤄야 돼요. 내가 그거를 배운 범위에서 뭘 한다. 이 친구들 벌써 100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이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자, 그래서 결론, 하방을 잘 고려하면 상위권 다 할 수 있다. 이 친구 인하대 굉장히 좋은 과 같습니다. 조선해양과 그리고 자기 최초합이라 장학금 받는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받는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전기도 시험 보고 앞에 계속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하더니 11월 30일 마지막 날 그 앞에 그 시행착오를 다 겪고, 왜냐면 10월 초부터 시험을 봤으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본 거죠. 전기, 단국대 보고, 그죠? 단국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0점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항공대나 이런 데서 또 보면서 세종대 또 보고 일주일 있다가 인하대. 인하대.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좋은 뉴스는 국민대가 작년에 신설하면서 같은 날짜가 돼버렸어요. 근데 국민대랑 인하대 이거 둘을 같이 써서 시험 보고 이동할 학생은 없습니다. 국숭세단 더 앞에 있잖아요. 인서울이고. 그래서 인하대 인원이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좀 쉽게 났고. 이 친구 복인 거죠. 인하대가 전통의 강호거든요. 되게 계속 어렵게 내는. 그리고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들으셨나요? 약술로 바뀝니다. 인하대가. 그렇죠. 학습 부담감이 커요. 저는 약술로 가는 것도 괜찮다. 2가지 하게 하지 말고. 그럼 재수가 유리하잖아요. 현역보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8월까지 미적분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확통기하, 아까 이제 명문대반 같은 경우 확통기하 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는데 건동홍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확통기하 방학특강으로 들으면 충분하다. 확통사회 기하 2회입니다. 그리고 최상위반을 생각하시면 확통기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지금 풀 때 계속 나옵니다. 미적분 집중으로는 하지만 확통기하가 그냥 나와요. 근데 뭐 하나는 잘하는 데가 확통이어야 돼요, 우선은. 확통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하는 대수 쪽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엎치락뒤치락 설명을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요. 뭐 공간 쪽이나 벡터가 아닌 이상 대수 쪽 문제는 이해를 한다. 근데 확통은 너무 막 이렇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져서 최상위반 그런 식으로 좀 고르는데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서 10월은 9월 첫째 주가 좀 넘나요? 10일쯤인가?
이제 구모 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일주일 동안 수시원서 넣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가 세미파이널 및 파이널 시즌으로 이제 바뀝니다. 세미파이널로 바뀌어요. 반 자체가. 그리고 저는 원서를 8월 말에 다 마감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상담을 할 거예요. 구모 치고 나서 바뀔 게 사실 없어요. 바뀔 학생들은 플랜 A랑 플랜 B를 줄 겁니다. 제가. 네가 이 정도 등급이 나오면 이렇게 쓰고 그게 안 나오면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은 다 갈아엎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처음에 세팅해 드린 대로 거의 갑니다. 그래서 세미파이널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수능 치자마자 그 바로 토요일, 일요일에 14개 대학이 있어요. 수도권에 35개 중에 14개면 굉장히 많죠. 맛집이 다 있는 거죠. 시험 보고 금, 토, 목요일 밤부터 할까요? 목요일 밤, 금, 준비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9월 한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는 보통 저희가 종강을 해버리니까 마지막 전주까지 그 학교들 세미파이널을 합니다. 왜냐면 파이널이 1회 정도 열릴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기고사, 아까 홍대, 시립대, 연대 이런 학교들처럼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 파이널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11월은 뭐 파이널 수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학교 시험 보고 바로 하고 나서 이제 논술 쓰고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위반 모의고사 한 1, 2등급 실제 점수를 적으려고 했는데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1, 2등급이면 보시면 되고요. 2, 3등급, 3, 4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통, 날짜 이렇게 저희 시간표 받으신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따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 띄워서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자료 받은 거에 시간표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때 못 듣는다 그럼 저는 보통 영상으로 보강하고 그렇게 하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확통 인강 봤더니 35강에서 45강 정도 돼요. 인강 강의가 개념 강의 봤더니 근데 그 개념 강의 들으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땡땡땡 선생님 무슨 강의를 들어요. 근데 인강 듣기 전과 후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 점수 사실 변함이 없어요. 약간 비료를 주는 거예요. 비료, 거름, 땅에 갑자기 막 나무가 솟아나고 뭐 열매가 맺진 않잖아요. 토질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없이 가면 토질이 안 바뀌는 거죠. 자기가 타고난 공부를 안 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그 상태 갖고 꽃을 피우려니까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원과 내용만 뽑아서 개념과 문제, 개념, 문제 이렇게 압축적으로 끝냅니다. 기하는 기하도 다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2개 정도 하는데 사실 기하는 학교 내신으로 한번 했었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하루면은 어느 정도 복원이 되긴 해요. 네, 했었다가 중요하죠. 했는데 나는 안 들었어요. 되게 많아요. 기하 학교에서 하긴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힘들 거다. 이렇게 하고 뭐 한 명 한 명 다 스토리가 있는데 홍대에는 매년 합격자가 있고 이번엔 또 3명이네요. 시립대도 매년 합격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위권 학교는 아니더라도 여학생들은 여대 많죠. 성신, 덕성, 서울, 동덕. 네, 동덕은 올해부터 약슬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보문고 판매일이 사실 이제 약술이긴 한데 어쨌든 해설은 수리 논술이나 약술이 뭐가 다른 건 아니에요. 해설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논술에서 가장 필요하게 요소 가장 효율적인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채점에서 이걸 극대화하고 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머님들이 공통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 제가 자문자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리논술, 수학 실력 더 쌓고 나중에 해도 되나요? 이게 겨울부터 듣는 질문이에요. 겨울도 하시고, 봄에도 하시고, 여름에도 하시고, 6월에도 하세요. 안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학 실력을 이렇게 쌓고, 그거를 논술로 하면 더 좋지 않냐. 저희 반에 이제 최상위나 명문대 들어왔다고 반을 내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 학과, 그 학교의 학과를 가고 싶지만 밑에 내려가서 좀 더 쉬운 수학 문제로 훈련을 좀 하고 네가 미적분이 좀 부족하니까 미적분 채워지면 그때 올라오자. 네. 왜냐면 어려운 문제 내가 이해도 못하는 거를 막 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평소에 쓰던 수학 풀이랑 논술 풀이가 같지 않죠. 학생들이 연습장에 쓰는 거 보면 한글 하나도 없어요. 한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글 설명을.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 수학 실력이 쌓여서 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력도 안 쌓이고 시간만 갑니다. 어떻게? 수학 실력 쌓으면서 논술 같이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인서울반, 약술반 고민이다. 선 인서울반 들으세요. 인서울반이 약술을 좀 커버합니다. 근데 불성실한 학생, 숙제 잘 안 해온다. 그러니까 인서울반 학생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개인적으로 2번, 3번 풀면은 인서울반만 다녀도 약술, 논술을 준비가 거의 다 돼요. 나중에 파이널만 들으면 돼요. 왜냐면 전략 회의는 같이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학 실력이 좋은 거 플러스 이 학교 시험은 어떻게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인지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력은 좋은데 전략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서울반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명문대반도 가천대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막 건동홍 쓰는 학생들이 가천대까지 쓰는 거예요. 가천대가 탐탁지 않아요. 탐탁지 않으니까 괜히 승질을 부려요. 반도체학과나 제일 인기 있는 데를 막 쓰려고 그래요. 뭐 계약학과나. 그래서 야, 너 거기 붙으면 다닐 거야? 아니요. 근데 왜 써, 그렇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낮은 학과 써라, 이거예요. 저기, 높은 학과는 과를 낮추고, 학교를 낮췄더니 과를 높이고, 안 됩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냥 여기도 낮춰. 우선 다 떨어지면 좀 그러니까 합격시켜놓고 보자. 가천대는 어느 학과 추천이냐? 수학이 그래도 2등급까지도 나온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쓰시는 게 실력 발휘가 좋고, 2등급은 한 번도 안 나왔어. 일정한 3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잘 푸는 건 아닌 겁니다. 계속 3이다. 그러면 화공생명 배터리. 문제가 하나 정도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거기 그냥 쓰자. 왜? 여기는 전과가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해. 뭐 이렇게 인기학과 괜히 가서. 거기 수학 1등급도 올 때도 있는데 수학만 잘하면은 원서 쓸 데가 많지가 않고 가천대 또 붙여놔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왜 박 터지게 또 경쟁을 하냐 이거야. 낮춰서 썼으면 가천대 학과를 높이지 마라. 이거 잘 들어보시면 좋아요. 이따가 제가 안 올렸네요. 약술에서 이번 반도체 한 2명 합격했는데 그 전까지는 합격을 잘 못했어요. 이 친구는 뭐 딴 데 반도체도 하고 반도체만 쓰니까 반도체가 된 거지. 반도체 합격 어렵습니다. 다음, 상향 지원하는 거. 구모에서 아깝게 2등급 문 열었는데 수능에서 올릴 수 있는데 그 본인 마음이긴 한데요. 하방을 확실하게 2자리를 해라. 제가 생각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방 이렇게 하고 적정 이렇게 하고 상향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걸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 그런데 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올렸으면 하방 조금 더 낮춰. 그럼 되지 뭐. 그럼 저울이 맞잖아. 전 그래도 돼요. 하는 학생도 있고 그냥 갈게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것만 잘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 확통기 안 했는데 논술할 수 있냐? 됩니다.
우선 그러면 미적분 좀 괜찮아서 명문대만 들을 수 있으면 되고 확통기하는 방학 특강으로 들으면 건동 경희대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서성안을 목표다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말씀을 따로 질문을 받던가 할게요.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논술 100%인 것만 지원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논술 100%든 90%든 80%는 아무 상관없다. 내신 성적 8, 9등급 아니면 감점이 없다. 8, 9등급이면 조금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0%를 쓰시거나. 그건 맞습니다. 자, 수학 잘 못하는데 논술 해도 되나요? 우리 제 제자 중에 홍익대 문을 가장 먼저 열었던 대지고 학생은 수학이 4등급 나왔어요. 홍대 합격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이 약하면 딴 과목이라도 잘하면 된다. 딴 것도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약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요. 개인 질문 이제 설명회 끝난 다음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